자, 이번 시간에는 비와 비율, 자, 비와 비율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숙제한 것 중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몇 문제 있어가지고, 자, 선생님이 몇 문제만 풀어주고, 그 다음에 비와 비율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최상위 S, 최상위 S 3단원 소수의 나눗셈 중에서, 어, 75페이지, 75쪽, 문제 6-4번. 자, 6-4번. 자, 푼 친구들도 뭐 잘 푼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창문이 있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장식품을 붙이는 거잖아요. 자, 창문이 있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붙인대요. 얘는 이제 문제마다 간격 수하고 창문 장식품을 붙이는 수하고 같은지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근데 창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생님하고 문제 풀었을 때 뭐 이렇게 길가에 나무 심을 때 여기서부터 심는다. 예, 그래서 이제 간격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 간격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무를 심는데 간격은 하나, 둘, 셋, 네 개고 나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심으니까 간격 간격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간격보다 많다는 거지. 간격 플러스 1만큼 뭐 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케이스마다 달라요. 문제마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사각형 창문에 처음에 여기도 장식품을 달고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뭐 이렇게 하겠다. 36개를 달겠다. 일정한 간격으로. 그러면 간격하고 요 장식품을 붙이는 그 개수랑 같은지 아니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창문 같은 경우에는 요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세 보면 만약에 자, 요렇게 우리가 두 칸마다 장식품을 다 붙이겠다라고 보면은 자, 여기도 하나, 둘, 두 칸이고 여기도 하나, 둘이고 하나, 둘.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그러니까 간격은 예를 들어서 8개가 되는 거죠. 2, 4, 8. 그다음에 요 모서리도 다 붙이고 간격마다 붙이겠다.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똑같아. 8개.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나. 뭐 장식품을 붙인다 그러면. 그러면 요 문제에서는 차이가 안 나는구나. 그냥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 보면 둘레가 126인 직사각형 창문이라 그랬잖아. 둘레가 126인데 이 전체가 126이니까 어 우리가 요 넓이를 구할 때는 가로와 세로를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의 합은 이제 8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자, 가로 더하기 세로는 83이 아니고 63. 자, 63cm라는 걸 이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장식품을 붙여야 되는 거는 전체 63개였으니까 자, 이쪽만 생각을 해 보는 거야. 가로 세로. 그러면 63개 나누기 2니까 63개가 아니고 자꾸 다시 36개 나누기 2가 되니까 18개가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는 이쪽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가로, 세로. 그러면 63cm에 18개를 붙일 거니까 간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cm 간격으로? 간격은 전체 63cm고 요게 18개를 그냥 붙이면 되는 거니까 자, 나누면은 38, 24, 2, 54 되고 5, 9 점, 여기는 0. 여기가 점이 되겠죠. 자, 0 내려와서 5, 90. 3.5.
3.5cm 간격으로 얘 장식품을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야, 지금? 여기서 일정한 간격으로 장식품을 붙인다. 창문의 네 꼭지점도 장식품을 한 개씩 붙인다면 창문의 넓이가 가장 클 때, 창문의 넓이가 가장 클 때의 넓이는 몇 개인가? 자, 한쪽에 18개를 붙이는데 일단 세로가 더 긴 거고 세로 쪽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세로 쪽에 장식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가로 쪽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무튼 가로 세로 더해가지고 18이 나오는 것 중에 예, 곱했을 때 가장 큰 걸 찾으면 되겠죠. 더해서 18이 나오는 거는 9 더하기 9잖아. 근데 이게 제일 큰데 곱했을 때도 이게 제일 큰데 가로 세로가 더 길어야 되니까 정사각형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그러면 세로가 더 기니까 10 더하기 8이겠죠. 여기 10개, 여기 10개, 여기 8개. 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자, 세로에 10개를 붙이니까 길이는 한 개에 3.5라 그랬잖아요. 3.5 간격으로. 자, 그러니까 얘는 35가 되는 거고 가로는 8개를 붙이면 되니까 3.5cm 간격으로. 그래서 얘를 곱하면 몇이 나오죠? 3.5, 8, 8, 5, 40, 4, 4, 28. 28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 곱해주면 되겠죠? 예. 세로 곱하기 가로의 넓이가 가장 넓을 때니까 자, 요거거든. 세로가 35, 가로가 28cm일 때 가장 넓으니까 얘 곱해주면 답이 되겠죠. 28 곱해주면 8, 5, 44, 38, 24, 28, 2, 5, 10, 16, 7 하면 980 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 다른 문제와 다르게 간격하고 장식품을 붙이는 게 똑같다. 차이가 안 난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전체를 다 할 필요 없이 지금 가로 세로만 알면 되고 전체 넓이의 절반, 절반. 네, 가로 세로. 여기가 63cm고. 자, 여기에 붙일 장식품은 36개에서 나누기 2 하면 18개가 되는 거죠. 그럼 나누면 3.5cm 간격으로 붙여주면 되는구나. 네, 그대로 그냥 계산하면 돼요. 3.5cm 간격으로 18개를 여기다 붙일 거예요. 18개를. 근데 18개를 붙일 수 있는 가장 큰 넓이를 해야 되니까 어, 더하면 18이고 곱했을 때 가장 큰 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원래는 9 곱하기 9인데 9 곱하기 9인데 가로 세로가 같지 않다 그랬으니까 네, 그다음 10 더하기 8이 되죠. 그래서 세로는 10, 가로는 세로는 10개, 10개, 그다음에 가로에 8개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길이는 우리가 3.5cm 간격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곱해주면 요 넓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8-4번 8-4번 79페이지입니다. 79쪽에 8-4번 어떤 수를 10배에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39고 자, 어떤 수를 10배 한 거예요. 그러면 답이 뭐가 나올 건데 또 반올림을 한 거야. 반올림 했는데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38.5가 돼야 39가 되는 거죠. 반올림에서 39가 됐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39.5 미만이면 또 반올림 해도 39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어떤 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수는 어, 10배를 했으니까 3점이 되겠죠. 3.85와 같거나 크고
그다음 3.95보다 작다. 자, 요게 이제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수에 9배를 하니까, 자, 마찬가지로 36이 나오는데 36이 나온다. 반올림을 한 거니까 35.5하고 36.5가 되겠죠. 36.5. 그럼 어떤 수의 범위는, 자, 9배를 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30 나누면 되죠. 35.5 나누기 9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 9, 36 넘어가니까 3, 9, 27이 되고 3, 8, 85가 되는 거죠. 3.9981, 99, 81, 40이에요. 그다음에 49, 36, 49, 36 하면 또 40이 나오니까 계속 4444 나오는 거지. 3.94, 3.944 쭉 나가는 거보다 같거나 크고, 그다음 여기도 36.5로 나눠 보면 돼요. 나눠 보면 마찬가지죠. 49, 36이 되고 점, 자, 5 내려오고 0, 10, 49, 36이죠. 36이면 얘도 40. 그다음에 잘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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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에서 59, 45. 5, 45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얘 또 50이 나오니까 얘도 555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0555 쭉 나가는 거죠. 자, 이걸 만족하는 숫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만족하는 숫자. 자,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잖아요. 어떤 수가 3.85, 그다음에 3.95, 자, 밑에는 3.944, 위에는 4.055. 자, 만족하는 건 여기 들어있는 숫자잖아요. 요 숫자. 그러면 소수 두째 자리는 3.94밖에 없잖아. 요걸 만족하려면 3.95를 넘어가면 안 되고 3.94 뭐 이렇게 나갈 거니까 소수 두째 자리는 이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는 4가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80페이지 80조 4번 매스마스터 4번. 어떤 직사각형을 가로를 2.5배, 세로를 4배에서, 자, 가로를 2.5배 했대요. 2.25배. 세로는 몇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4배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더니 그 넓이가 처음 직사각형보다 20배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직사각형의 가로를 세로 삼각형이라고 그러고 세로를, 그다음에 가로를 네모라고 하면, 자, 바꾼 게 이거잖아. 4를 곱하고 곱하기 2.25. 그다음에 요걸 했더니 처음보다 늘어난 거죠. 처음보다 늘어난 거잖아. 그러면 이쪽에 더하기를 해줘야겠네. x 더하기 y, 뭐 빼기를 해도 상관없고 일단 이렇게 뭐 식을 세워보죠. 빼기 29.6. 자,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굳이 식을 세우면 이게 풀기가 힘들다고. 모르는 수가 세모 네모 됐을 때 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 식을 풀기가 풀려면 푸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면 금방 풀 수가 있는데,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2cm, 3cm인 사각형이 있었어요. 그럼 넓이는 6이잖아요. 뭐 6제곱 센티미터라 그러면 6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길이를 자, 요렇게 바꿨어. 두 배씩 다 늘렸어. 두 배씩. 곱하기 2, 6. 그러면 넓이는 24가 되잖아. 가로와 세로를 두 배씩 늘리니까 넓이는 몇 배가 늘어났어요? 예. 네 배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가로 두 배 늘렸고 세로 두 배를 늘렸어. 그랬더니 넓이는 네 배가 늘어났죠. 결국 가로 세로의 늘어난 배수만큼 곱해주면 넓이도 요 배수만큼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간단하게 하려면 원래의 처음 넓이를 원래 처음 넓이를 네모라고 하면 이게 넓이가 몇 배 늘어난 거야, 그럼? 몇 배가 몇 배가 늘어나냐면 가로는 2.25배 늘렸고 세로는 4배 늘렸기 때문에 넓이는 9배가 늘어나게 되거든. 우리가 요렇게 해보니까 처음에 요거대로 해보니까 아 가로가 두 배 늘어나고 세로가 두 배 늘어나면 넓이는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네 배가 늘어나더라. 이거 계속 해보면 돼. 가로가 두 배 늘어나고 세로가 세 배 늘어나면 넓이는 여섯 배 늘어나. 가로 세로 늘어나는 그 배수 곱해주면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 그럼 여기도 늘어난 게 2.25배, 4배 돼 있기 때문에 전체 넓이는 두 개를 곱하면 9배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9배가. 그럼 이 9배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넓이의 9배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넓이는 우리가 원래 넓이를 모르니까 그냥 네모라고 하자고 네모. 원래 넓이 곱하기 9배가 원래 넓이의 9배가 어떻게 되는가? 원래 넓이의 원래 넓이 더하기 29.6 요거랑 같다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네모를 여기서 구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이 네모를 구하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아, 문자 숫자 그냥 이 네모를 기호를 이제 나중에 중학교 들어가면은 뭐 X, Y, A, B 이런 식으로 문자로 이제 다 쓸 거예요. 지금은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우리가 네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 문자로 쓸 거거든. 그래서 그냥 기호지만은 선생님이 그냥 문자라고 얘기를 할게. 문자와 숫자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모를 9번 더하라는 뜻이잖아. 네모 곱하기 9는 네모가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이게 9번 있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3 곱하기 2는 3을 두 번 더하라는 뜻처럼 그러면 이쪽에 네모가 9개 있고 이쪽에 네모가 한 개 있으니까 네모를 요쪽에 있는 네모를 없애주려면 네모 곱하기 9에 빼기 네모를 하나 해주고 여기도 빼기 네모를 하나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더하기 네모 빼기 네모 해서 이게 네모가 없어지거든. 그다음에 여기는 네모 곱하기 8이 되고 음? 자, 이게 끝나고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이게 자, 그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29.6이 되고 자, 네모 곱하기 8은 어떤 수를 29.6에서 이제 8을 나눠주면 여기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3.7이 나오는 거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끝나고 다시 한번 풀어줄게. 여기 이 계산 방법이 지금 초등 과정을 가지고 하려니까 좀 복잡한데 중등을 알면 금방 할 수 있는 거거든. 일단 저기 이해가 안 되면 남아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줄게요. 알았지? 자 일단 진도부터 나가고
자, 오늘 이제 비와 비율. 비와 비율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비와 비율. 어, 어려운 문제를부터 풀게 되면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비와 비율도 쉬운 문제부터 쭉 풀어 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비와 비율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먼저 쭉 해줄게요. 그다음에 비와 비율이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이거는 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전부 어떤 숫자를 비교하는 것들이에요. 비교. 비교하는데 좀 편리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이렇게 몇 대 몇,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분수나 소수로 분수나 소수로 표현한 거를 비율이라 그래요. 비율. 자, 똑같은 거예요. 다 어떤 숫자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인데, 비는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땡땡이 있죠. 이걸 찍어서 3대 5 이렇게 쓸 뿐이고, 얘를 분수나 소수로 또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비율이라고 해요. 비율. 그다음에 이 비율이 이제 소수점으로 나오니까 좀 보기가 안 좋은 거죠. 읽기도. 그래서 그럴 때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자, 나타내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백분율이라 그러고, 단위가 이럴 때는 이제 항상 퍼센트라고 합니다. 퍼센트. 그래서 일상 생활에서 요 퍼센트라는 걸 우리가 많이 쓰잖아. 20% 할인, 네, 20% 할인, 네, 30% 할인, 이거 많이 쓰잖아요. 전체 참석자의 뭐 40%가 남자입니다. 이런 퍼센트는 굉장히 많이 쓴다고. 이게 뭐냐면 비 비의 비율에 곱하기 100을 해서 그냥 나타낸 거야. 왜 이렇게 나타냈냐? 비율은 분수나 소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읽기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좀 편리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비와 비율 이런 걸 쓰는 건데, 소수나 분수로 나오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100을 딱 곱해버리니까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내어지면서 뭔가를 비교할 때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고 쉽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였지. 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제 백분율이고, 비율, 백분율 전부 뭔가 비교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이구나.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표현 방법, 비의 표현 방법에서 되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요 비. 비는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앞에 쓴 걸 먼저 읽죠. 3대 4. 3대 4. 그냥 이렇게 읽는 거예요. 3대 4. 그냥 이렇게 읽어요. 이거 쉽죠? 헷갈릴 거 없고. 그다음에 3과 4의 비. 네. 앞에서부터 읽는 거죠. 3과 4의 비. 자, 요것도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지금부터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3, 3의 3의 4에 대한 비. 자, 요렇게도 쓴다는 거야. 3의 4에 대한 비. 그다음 네 번째는 4에 대한 3의 비. 자, 요 두 가지가 되게 헷갈리는데, 전혀 이제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뭐에 대한 뭐에 대한. 자, 그다음에 뭐에 대한.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뒤에 나오는 거.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기준이 되는, 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량이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숫자. 그다음에 앞에 게 이제 비교하는 숫자. 기준량, 비교량.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게 기준량. 이게 기준이야. 기준이 되는 거. 앞에 나오는 건 비교량 이렇게 되고. 근데 무조건 뭐에 대한, 대한이 붙으면 기준량이다. 자, 요것만 읽으면 되는 거야.
그 외에는 이제 헷갈릴 게 별로 없어요. 몇 가지 공식인데 공식도 되게 쉬운 거고. 자, 이렇게만 딱 기억을 해놓고 그다음 백분율은 이거 당연히 외워야 돼. 곱하기 100 한다. 이거 외워야 되는 거지. 백분율은 어떻게 구한다? 비율 곱하기 100이다.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 있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단위가 퍼센트로 나온다. 퍼센트로 나온다. 그럼 반대도 알아야지. 퍼센트로 돼 있는 거를 소수로 바꿀 때는 나누기 100 해야 된다. 네. 곱하기 100분의 1 해줘야 다시 비율로 돌아온다. 네, 퍼센트가 붙었다는 거는 비율에 곱하기 100을 했다. 자, 요거는 외워야 돼요. 비율에 그러면 100분율이 나온다. 자, 외우고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수를 비교를 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뺄셈과 나눗셈이 있다는 거죠. 예, 뺄셈을 하면 몇 명 차이, 몇 명 차이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면은 네, 배수 관계가 나오는 거죠. 몇 배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덧셈과 뺄셈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남학생 수가 이렇게 늘어나죠. 모둠이 늘어나는 게 따라서 4명이 당연히 4, 8, 12, 16. 네, 9구단 4단으로 늘어나고 여학생도 2, 4, 8, 6. 9구단 2단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빼기로 뺄셈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숫자가 늘어나요. 그 차이가 처음에는 2명이었는데 그다음에 차이가 4명이 되고 6명이 되고 8명이 되고 이 차이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모듬이 하나였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2였는데 2명 차이였는데 모듬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 이 차이가 나는 인원수도 계속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변한다. 뺄셈으로 할 때는. 하지만 나눗셈으로 할 때는 학생 차이가 8명이 되고 막 10명이 되지만 항상 그 배수 관계는 예, 변하지 않는다. 2배 차이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 2배. 예, 숫자가 늘어나도 2배 차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거의 뭐 저학년 문제니까 이런 거는 쭉 세보고 예, 네모놓기 하시면 되고 자, 여기 뭐 적을 거 있나요? 요 부분 잘 보시면 되고. 자, 뭐 2번 같이 해볼까요? 2번. 책의 수와 공책의 수를 비교하려고 한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라. 상자 수에 따라 공책은 책보다 두 권, 두 권. 그렇죠. 처음에 두 권, 차이가 두 권이죠. 그런데 그 차이가 계속 늘어난다.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 4, 6, 80. 차이는 늘어나지만 이 권수는 늘어나지만 두 수의 관계에서 차이가 이 세 배라는 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세 배 차이 나는 건 바뀌지 않는다. 자, 요게 이제 뺄셈으로 비교하느냐, 나눗셈으로 비교하느냐 요 차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B를 알아볼까요? B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가운데 땡땡 찍어가지고 5대 3 이렇게 하고 5대 3, 5와 3의 비, 5의 3에 대한 여기는 이제 뒤에 3에 대한 3이 뒤로 있는 거죠. 자, 뒤에 기준량. 그다음에 3에 대한 예, 이게 항상 기준량이다. 뒤에 오는 게 기준이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얘는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고. 자, 그럼 2번 한번 풀어보세요. 2번. 6대 8은 네, 6대 8 이렇게 읽으면 되고. 그럼 뭐에 대한 어떤 게 온다 그랬죠? 뒤에 오는 게 대한이 뒤에요. 8에 대한 6의 비. 다른 말로 6의 8에 대한 비. 그다음 6과 8의 비.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대한. 대한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다음 3번 풀어봅시다. 3번 이거 되게 좀 문제가 처음 봐서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보세요. 직사각형 모양의 창문을 보고 창문 가로의 칸수와 세로의 칸수의 비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가로. 자, 가로로 할 때 일단 요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두 번째 거. 가로로 할 때는 자, 첫 줄만 생각을 해보면 가로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자, 여기만 여기만 생각하면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3대. 세로는 세로는 이제 여기만 봐야죠. 그러면 한 개, 두 개. 그래서 3대 2. 그럼 혼자 있는 거는 가로가 가로는 항상 가로로 나가는 거 요 1층만 본다 그랬죠. 2대 세로는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나가는 거 한 개만 봐야죠. 1. 자, 이렇게. 자, 이것도 이제 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잘 보면 돼요. 가로는 처음에 윗줄만 봐야지. 첫째 줄만 이렇게 쭉 옆으로 나가면 가로가 몇 개 있구나. 그다음에 세로는 왼쪽 줄 밑으로 나가면서 세야죠. 자, 그 밑에 4번 또 바로 풀어보세요. 자, 요거는 뭐 바로바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2대 9. 너무 쉽죠, 여기서는. 2대 9. 17에 대한 13의 비. 그럼 13대 17. 11에 5에 대한 비. 그러면 11대 5. 자, 나머지 문제들 이렇게 쭉 한 번씩 풀어보면 되고. 자, 다 됐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까지 어려우면 큰일 나. 여기는 뭐 전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니까. 자, 그다음 비율. 비를 했고 비율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선생님 처음 설명할 때 비율은 분수나 소수라 그랬죠. 분수나 소수. 분수 또는 소수를 우리는 비율 그럽니다. 자, 그러면 아까 B로 나타낸 거는 그냥 몇 대 몇 나타냈을 때는 뒤에 오는 게 기준량이고 앞에 오는 게 비교하는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쓰죠? 분수로 나타내면 나눗셈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눗셈하고 앞에 게 비교하는 거, 뒤에 게 기준량. 그래서 분모, 기준량이 분모, 전체죠. 기준량이란 것 자체가 전체를 의미하는 거. 전체 분에 비교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7대 10이란 의미는 전체 10개 중 7개. 뭐 이렇게 분수로 생각할 수 있고 소수로 표현하면 0.7 이렇게 하는 거죠. 0.7. 자, 근데 0.7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분의 0.7 이렇게 쓸 수 있죠. 1분의 0.7. 그러면 얘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0분의 7은 10개 중 7개였잖아. 10개 중 7개. 그러면 0.7 소수로 표현한 거는 10개가 아니라 한 개가 된다면 분자는 0.7개란 뜻이지. 한 개일 때는 0.7개란 뜻이야. 예. 10개일 때는 7개였으면 10개 전체 10개였으면 만약에 7개였다. 요 분수라는 게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분모가 1이 되면 분자는 몇 개냐? 1일 때는 0.7개란 얘기예요. 자,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계속 얘기해 줄 거야. 자, 소수라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는 왜냐하면 소수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나누기를 한 거잖아. 10 나누기 7을 하는 거니까 11일 때는 7이지만은 분모가 1이 되면 분자는 0.7이라는 거지. 요게 같은 거잖아요. 10분의 7과 0.7은 같은 거잖아. 자, 밑에 문제들은 뭐 굉장히 쉬운 것들이고 자, 3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3번. 10원짜리 동전을 10번 던져 나온 면을 나타낸 것이다.
숫자면이 나온 횟수는 몇 번인가요? 이게 세면 돼요. 그냥 숫자가 몇 번 나왔나. 자, 숫자가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네요. 그럼 네 개. 그다음 동전을 던진 횟수에 대한 그렇죠? 숫자면이 나오는 횟수의 비. 자, 비로 쓰래요. 비. 몇 대 몇 이렇게 쓰래. 몇 대 몇이죠? 던진 횟수에 대한이니까 전체가 뒤로 가는 거죠. 자, 4 대 10. 그렇죠? 그러면 밑에 분수로 써버려. 비율. 자, 그 다음에는 비율로 쓰래. 비율. 비율은 분수와 소수가 있다 그랬잖아. 비율은 분수. 쉽죠? 10분의 4. 자, 10번 던졌을 때 숫자가 4번 나왔다는 뜻이잖아. 10번 던졌을 때 숫자가 4번 나왔다. 소수로 쓰면 0.4죠. 0.4. 그게 0.4야. 근데 소수도 결국 요 숫자라는 건 1분의 0.4가 생략됐으니까 요 숫자는 한 번 던지면 0.4번 나와. 0.4번. 네, 10번 던져서 4번 나온다는 소리는 한 번 던지면 0.4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 똑같은 문자들이고 9번 한번 풀어봅시다. 9번. 자, 9번 풀고 답이 뭔지 채팅창에 한번 올려봅시다. 그러니까 비와 비율을 배우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비교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얼핏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율을 만들면 되겠죠. 전체 희순의 가족은 3명인데 4인용 식탁에 앉아 있고, 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순의 가족은 4명인데 6인용 식탁에 앉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비교해 주면 되는 거죠. 분수 이 분수의 크기 비교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이제 12분의 얘는 3이고 399, 339. 그다음에 얘는 12분의 8이고. 누가 더 넓게 앉았다고 느꼈겠어요? 12분의 8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넓게 앉아 있다고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정수가 되고요. 자, 8번도 한번 해보세요. 8번. 이게 쉽잖아. 8번 이런 문제들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쉬우니까. 자, 항상 뒤에 있는 게 분수처럼, 예, 분수 나누기처럼 10분의 9하고 5분의 6의 크기 비교를 하라는 거잖아. 당연히 얘는 자연수가 되니까 굳이 뭐 소수로 나타내면 얘는 0.9가 되고 얘는 1.2가 되니까 당연히 이 니은이 더 크겠죠. 당연하게. 자, 또 그 위에 거 한번 쭉 풀어볼까? 7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7번. 2대 3에서 기준량은 2대 3에서 기준량은 3이고 그죠? 3대 2에서 기준량은 2다 뒤에 있는 거죠. 따라서 두 B는 뭐가 다름으로 기준량이 다름으로 서로 다른 B입니다. 그럼 서로 다른 B예요. 예, 그냥 그 얘기하는 거고. 자, 선안의 모둠은 남자가 4명, 그다음에 여자가 3명. 자, 이것도 그냥 설명만 잘 들었으면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남자 수에 대한 남자 수에 대한 이게 기준량이 된다는 거잖아. 남자 수에 대한 그러니까 남자가 기준량이라는 거죠. 예, 4명. 자, 요 개념 확인 문제들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개념 없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외워야 되는 게 나왔어. 첫 번째 외워야 되는 건 뭐냐면 속력. 속력은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 자, 얘는 외워야 되는 거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자, 그러면 이제 얘만 외우면 안 되고 얘는 기본적으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얘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이걸 바꿔서 바꿀 줄도 알아야 되죠. 시간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 있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속 100km로 1시간 가면 우리 100km 가는 거예요. 그게 시속 100km잖아. 시속 50km로 1시간 가면 거리는 50km 가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거리는 속력분의 시간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 빨간색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자, 여기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나온 거고 이렇게 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요게 나누기 곱하기 문제니까 예, 서로 서로 바꿔보면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지. 나누기 곱하기 문제 서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자, 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인구 밀도, 인구 비율 그러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인구 밀도예요. 인구 밀도. 그래서 뭐라 나왔죠? 넓이 분의 인구 나왔죠. 넓이 분의 인구. 그래서 뭐 어떤 나라의 인구가 어떤 나라의 넓이가 뭐 6천 제곱킬로미터 있다. 근데 여기에 인구가 몇만 명 살고 있다. 그럼 인구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예. 이게 인구 밀도라는 거예요. 땅 넓이 안에 일정한 넓이 안에 몇 명이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얘기 뭐죠? 인구 밀도가 높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1km당 땅 1km당 몇 명이 살고 있나. 자, 이거를 인구 밀도라 그러거든.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당이죠. 1제곱미터당 사람 인구가 몇 명 있나. 자, 이 숫자가 크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인구가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는 인구 밀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공식은 그럼 간단하죠. 넓이분의 인구예요. 인구 밀도는 넓이분의 인구.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 밀도는 넓이분의 인구 밀도는 넓이분의 인구였잖아.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넓이는 인구 밀도분의 인구.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자, 세 번째 인구는 여기 있죠. 인구는 인구 밀도 곱하기 넓이.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 빨간색은 딱 외우고 있으면 내가 문제가 나왔을 때 써놓고 예, 그걸 바꾸면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요 빨간색으로 써놓고 인구 밀도는 넓이분의 인구다. 넓이분의 인구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소금물의 양. 소금물의 양을 뭐라 그러죠? 소금 농도라고 그러죠. 농도. 진하기.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여기서 말하는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물이에요. 소금 더하기 물 된 거야. 그럼 뭐 소금만 해당하는 게 아니야. 모든 어떤 뭐 과일 주스의 농도 네, 이런 거 다 해당이 되는 거. 어떤 액체의 농도는 다 소금으로 했을 때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이게 농도가 되는 거예요. 농도. 그 농도라는 건 뭐냐면 진하기. 그래서 농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 진하다라는 얘기죠. 소금이 많이 들어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바꿀 수가 있죠.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은 소금물의 양은 네, 농도분의 소금의 양.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소금의 양. 이번에는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소금물이 있는데 농도가 60%래. 농도가 60%. 그거는 소금은 그 소금물의 60%가 소금으로 돼 있다는 소리죠. 오렌지 주스가 있는데 오렌지 주스의 농도가 10%야. 예. 그 주스 전체 중에 10%가 오렌지 원액으로 돼 있다는. 자,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자, 10분 쉬었다가 8시에 다시 카메라 켤게요. 서울역에서 제천역까지 거리는 162km.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제천역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걸린 시간에 대한 그다음에 거리의 비율. 자, 비율을 구하래요. 네, 거리에 대한 시간에 대한 시간은 3이고 네, 거리는 162. 자, 요거죠.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3분의 162. 뭐 굳이 약분 안 해도 이렇게 해도 되고 약분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50. 네, 54가 나오는 거죠. 그 요 54라는 게 뭐냐면 네. 1시간일 때는 54km 간다는 소리예요. 자, 다음 밑에 문제도 다 똑같은 거니까 네, 딱 보고 탁탁탁탁 개념 확인 문제 정도니까 자, 밑에 2번도 해보시고 마을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민선이네. 그러면 5분의 13,675. 자, 그냥 이렇게 요렇게 뭐 약분하지 않고 딱 요 상태로 놔둬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또 약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735. 자, 그 밑에 이제 선인의 마을의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 똑같아져. 3분의 1 16,320. 그다음에 얘 약분하면 5,440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계속 얘기하지만 1 제곱킬로미터당 5,449명이 있다는 5,440명이 있다는 소리예요. 1 제곱미터당 위에는 1 제곱미터당 2,735명이 있는 거고. 자, 그 밑에 3번도 한번 해보세요. 흰색 물감 50g과 검은색 물감 10g을 섞었고 연수가 섞은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양의 비율을 소수로 네. 그럼 뭐예요? 흰색 물감 50이네. 50분의 50분의 10. 네, 소수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0.2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다음 밑에는 민주가 섞은 흰색 물감 양에 대한 검은색 물감 금시. 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60분의 15. 자,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약분하면 되죠. 먼저 약분해주고 자, 4분의 1이네요. 4분의 1이니까 0.25가 되겠죠. 그럼 누가 섞은 색이 더 어두운가요? 어두운 거는 이제 검은색 물감이 많을수록 어두우니까 숫자가 더 큰 민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흰색 물감량이 기준량이 되고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검은색 물감이 누가 더 많이 들어가 있나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분수 문제랑 또 똑같고. 자, 그다음에 4번 4번도 한번 해보세요. 은성이는 300m 달리기에서 50초를 기록했고 경민이는 500m 달리기에서 1분 20초를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의 걸린 시간에 대한 달린 거리의 비율을 각각 구하래요. 걸린 시간에 대한 그럼 초로 다 해야겠죠. 초로 1분 20초가 있으니까 은성이는 먼저 어떻게 돼 있어요? 50초분에 달린 거리가 300.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경민이는 80초분에 500.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수 우리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는 통분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소수로 바꿔서 비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얘를 그냥 소수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6이 나오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소수로 나눠주면 되죠. 500 나누기 80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6.25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소수로 비교하니까 우리 뭐 통분할 필요도 없고 비교하기 쉬워지잖아요. 6.25가 더 빠른 거죠. 더 빨리 달린 사람은 경미. 자, 다음 6번 문제 풀어보세요. 6번 문제 풀고 한번 답을 올려보세요. 소금물의 농도랑 똑같은 거죠. 소금물의 농도처럼 소금물의 농도가 뭐예요? 소금 물분의 소금의 양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은 거죠. 과일 주스 분의 원액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자, 진하다라는 얘기는 농도가 얼마나 진하냐, 얼마나 원액이 더 많이 들어있냐. 자,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항상 전체 분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스가 되는 거죠. 자, 누가 더 진합니까? 유나는 자, 유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5ml 줘서 80ml, 80ml 분의 원액이 몇이에요? 12. 그다음 진경이는 150ml 중에 원액이 몇이에요? 18ml. 자, 얘를 소수로 뭐 통분을 하거나 소수를 하는데 소수로 바꾸는 게 낫지. 그럼 약분이 되면 먼저 약분을 해버리세요. 바로 나눠 버리면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약분해 버리면 20분의 20분의 3이네. 그럼 20분의 3은 양쪽에 곱하기 5를 해주면 100분의 15니까 얘는 0.15네요. 자, 0.15고 저 얘도 약분을 해버려요. 3으로 6, 3, 18, 3, 50. 50분의 6이네. 그러면 50분의 6은 100분의 10이니까 0.12가 되는 거죠. 더 진한 사람, 숫자가 큰 사람이 더 진한 거잖아. 그럼 윤화가 되겠죠. 자, 어려워. 알겠어요.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전체분의 전체분의 기준이 되는 전체분의 그러면 요런 이제 소금물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할 때는 밑에가 전체가 들어가는 거야. 전체 주스의 양, 물, 소금, 물 요게 들어가고 그 위에 분자가 원액이 들어가는 거지. 소금이 들어가는. 요거는 이제 소금물의 공식 그거랑 똑같은 문제니까. 그럼 분수로 표현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하려면 우리는 그전에는 통분이란 걸 배웠잖아. 5학년 때 통분이란 걸 배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소수로 나타내면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수로 나타내는 거는 일단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하고 그다음에 분모가 10, 100, 1000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그걸 만들어 버리면 쉽게 소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나눠야죠. 다시 나누기. 나눗셈을 이용해 가지고 소수로 변환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백분율. 자, 백분율을 왜 사용하냐면 아까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소수로 표현했을 때 0.15, 0.12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불편한 거예요. 이거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64%, 뭐 12%, 예, 아까 문제로 하면 곱하기 100 하면 15%, 윤화는 15%가 오미자 원액, 뭐 오미자가 진해요. 이만큼 오미자가 15% 들어있어요. 이런 얘기죠. 그다음 밑에 진경은 곱하기 100 하면 오미자가 12%나 들어 있어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더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해하기가 더 좋으니까 이 백분율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백분율은 기준량을 100으로 했을 때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거다. 자, 밑에 보면 100분의 27, 100분의 27 곱하기 100은 네, 27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분의 27이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전체가 100이고 예, 그다음 비교하는 게 27이다. 그럼 100명 중 뭐 27명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00분율이라는 거는 분모를 통일해서 비교한다. 그래서 더 우리가 직관적이고 비교하기 쉬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곱하기 100을 하면 네, 뭐에 100을 하냐? 비율의 100,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분수나 소수로 돼 있는 비율의 곱하기 100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단위는 퍼센트가 된다 그랬어요. 곱하기 100을 하면 단위는 퍼센트가 된다. 그럼 퍼센트가 돼 있는 걸 다시 비율로 바꿀 때는 나누기 100을 하는 거죠. 곱하기 100분의 1을 하거나 나누기 100을 해야 된다. 자,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밑에 1번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첫 번째는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래요. 예, 전체가 뭡니까? 참가한 학생 50명 중, 자, 전체 분의 50명 중에 안경 쓴 학생이 몇 명? 17명. 50분의 17이 되는 거죠. 씨, 곱하기를 잘못했어요. 50분의 17 곱하기 100인데, 자, 약분하면 1이 되고 2가 되니까 34가 나와야지. 34. 34%. 34%란 얘기는 뭐죠? 100명 중 34명이 썼다. 우리가 전체 몇 명인지 모르지만 34%다. 만약에 뭐 석현이네 반 학생 중 예를 들어서 25%가 안경을 썼다. 그러면 100명은 아니지만 100명 중 25명은 안경을 썼다는 얘기죠. 얘도 100명 중 34명.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50명 중 17명이 되는 거죠. 곱하기 2 하면 100명 중 34명이 되는 거고. 자, 옆에 2번 한번 보세요. 2번 색칠한 부분은 전체의 몇 프로인지 구해 보시오. 색칠한 부분이 전체의 몇 프로입니까? 예, 전체부터 세야죠. 그럼 전체가 6개고 색칠한 게 다 3개니까. 자, 여기에 퍼센트를 구하니까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50%. 자, 밑에 거는 어떻게 돼요? 밑에 게 전체 몇 개예요? 5, 4, 20. 20분에 몇 개가 색칠이 되는 거죠? 9개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45가 나오니까 45%가 색칠이 돼 있다. 전체 중에 45%가 색칠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그다음 8번.
8번 읽고 답을 한번 풀고 올려보세요. 자, 8번 풀어보세요. 그렇지, 은석. 음, 그렇지. 석현이랑 정현이는 풀고 있니? 음? 자, 30문제 중 18개. 그렇죠? 그다음에 25문제 중 16개. 자, 우리가 5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얘를 통분해가지고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니까 통분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자, 지금은 굳이 통분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비율이나 백분율로 바꿔가지고 나타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 약분이 되면 약분해야죠. 6, 38, 6, 5, 30 했더니 5분의 3이에요. 5분의 3은 10분의 6이니까 0.6이고 그다음 25분의 16은 이제 곱하기 4 하면 100분의 6, 64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0.64가 되는 거죠. 백분율로 나타내면 얘는 곱하기 100 해가지고 60%가 되는 거고 얘는 곱하기 100 하면 6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률이 은석은 64%, 지수는 60%. 그러니까 은석이 정답률이 더 좋은 거죠. 자,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 그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 할인율이 나왔어요. 할인율. 자, 문제를 잘 봅시다. 1,000원짜리 잔은 700원에 1,500원짜리 공책은 1,200원에 할인하여 팔았습니다. 자, 할인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 가격, 처음 가격 분의 할인 할인 가격, 할인 가격이라 표현하고 있네요. 여기서 그렇죠? 할인 가격, 할인된 가격.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 가격이 1,000원이었고 그러니까 얼마큼 깎아준 거예요? 얼마큼 할인을 해준 거예요? 300원이죠.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이 300원이라는 거죠.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예요. 왜? 할인율. 네, 100분율을 구하라는 소리거든. 자, 그러면 이제 0이 많죠. 똑같이 없애주고, 자, 0, 0 다 없애주고, 그러면 여기 이제 30만 남죠. 3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건 뭐냐면, 처음 가격인지 나중 가격인지 이걸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근데 할인이 됐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그 처음 가격 대비 얼만큼 깎아줬냐. 예, 그걸 물어보는 거죠. 처음 가격에 대한, 네, 처음 가격에 대한 깎아준 가격의 비 이거거든요. 처음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처음 가격이 오는 거예요. 그다음 득표율. 네, 이것도 되게 쉬워요. 전체가 예, 전체 투표 수가 되겠죠. 전체 분의 그다음에 득표율. 전체 표 분의 득표율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뭐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소금물 아까 했죠? 소금물의 농도 곱한 다음에 100을 해주면 요 16%, 18%라는 숫자의 뜻이 뭐냐? 예, 진학이라는 거죠. 농도. 전체 소금물 중에 16%가 소금이다. 전체 소금물 중에 18%가 소금이다. 예. 20%가 과일 원액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로 보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다는 거죠. 자, 문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선생님과 같이 풀고 1번은 어느 과일 가게에서 정가가 18,000원인 수박을 15,300원에 할인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 수박의 할인율은 자, 원래 가격이 얼마였어요? 18,000원. 근데 얼마를 지금 깎아주는 거예요?
빼면 되겠죠. 18,000원 빼기 15,300원. 자, 그다음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할인된 게 2,700원 할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곱하기 100 해주면 위에 0 두 개 없어지고 0 없애고 또 0 하나 없애고 여기도 없애고 그다음에 9로 약분되죠. 2, 9, 18, 3, 9, 27. 여기 또 약분되죠. 2, 그다음 5. 했더니 15만 남네요. 15%. 자, 15%예요. 자, 밑에 2번 풀어보고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세요. 득표율. 네, 전체 투표 수분의 얻은 표수 하면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줘야죠. 퍼센트로 구하랬으니까. 2번 계산해서 올려봅시다. 몇 프로 나왔습니까? 2번. 그렇지, 라임이 했고. 석현이, 정현이 하고 있니? 자, 전체 40분의 18표 얻었고, 100분율로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이 되면 다 약분을 해버리면 돼요. 0, 0 없애버리고. 2, 2, 4, 2, 9, 18. 2 없애고 5. 남은 거는 5, 9, 45. 45%. 그렇지. 오, 그렇군. 자, 구하고 있군요. 열심히 하고 있군요. 자, 석현이 하고 있는 거야. 자, 다음 3번도 해봅니다. 자, 전체 분의 설탕의 양을 구하는 거죠. 그럼 전체는 몇 컵이에요? 다 더하면 되겠죠. 몇 컵, 몇 컵, 몇 컵, 몇 컵. 지금 단위가 똑같아 다. 컵으로 하고 있으니까. 물도 3컵, 간장도 3컵, 소금도 1컵, 식초 2컵, 설탕 2컵이니까 전체 컵. 그렇지. 전체 컵은 몇 개입니까? 12개. 그다음 절임장 설탕이 3컵이네. 전체 12분의 설탕이 3개예요. 그럼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 1, 3, 4, 4, 2, 8, 그래서 25%. 자, 밑에 4번 풀어봅니다. 4번 풀고 채팅창에 올리세요. 4번. 성공률. 성공률. 퍼센트로 해야 돼요. 이내의 성공률, 영호의 성공률. 자, 따로따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영호 65%. 이내. 이내도 구해야지. 왜 영호부터 있어? 이내 68%. 그렇지. 저 전부 뭐 분수의 곱하기 문제예요. 25분의 17이고 곱하기 100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약분 되고 곱하기 4니까 17 곱하기 4, 7, 4, 28, 68%. 이내는 68%. 그다음에 밑에 40분의 26 곱하기 100이니까 자, 또 약분 되면 이제 약분 다 해버리면 되죠. 2, 4, 13, 2, 1, 2, 5, 5, 3, 15, 5, 1, 5, 65%. 자, 다음은 5번도 풀어봅니다. 5번.
무와 배추의 가격이 지난주보다 올랐습니다. 무와 배추 중 가격이 오른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자, 이게 그 할인율이나 똑같은 계산 방법이죠. 처음 가격 대비, 그다음에 오른 폭, 폭을 적어줘야 되죠. 오른 폭. 처음 가격 대비 오른 폭. 자, 어떤 게 더 많이 올랐습니까? 왜 이렇게 못 구하죠? 5번, 5번 구하고 있어. 왜 이렇게 못 구해? 왜 이렇게 못 구하니? 자, 가격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1,000원이었는데, 오른 폭을 우리가 구해야죠. 얼마큼 구했나? 1,000원에서 1,250원으로 250원이 오른 거예요. 얘는 이만큼 오른 거죠. 곱하기 100 해주면 되고요. 첫 번째 무는, 그다음 배추는 2,500원이었는데, 얼마큼 올랐어요? 500원 올랐네. 자, 오른 폭을 지금 우리는 구하는 거잖아.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자, 얘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100 공두개 약분 위에 공 하나 약분 25%. 무는 25%. 밑에 거는 약분 하니까 20 2,525 500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은 약분하면 20만 남겠죠. 무는 25% 올랐고 배추는 20% 올랐고 그럼 무죠. 자, 밑에 6번 또 풀어보세요. 캐치북의 할인율. 자, 할인율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원래 얼마에 파는 거야? 원래. 자, 1, 2, 3번 빨리 계산해서 답 올려보세요. 석현. 오, 오, 아, 가방의 할인율이, 가방의 할인율이 틀렸네. 스케치북 잘했고, 그래도 뭐 정답은, 그렇죠. 가방의 할인율. 자, 올려봅시다. 올려봅시다. 왜 이렇게 계산이 느린가? 계산하기가 힘든 건가, 지금? 식은 세웠는데 이 계산이 잘 안 되는 건가? 자, 스케치북부터 봅시다. 스케치북. 정가가 3,600원이었잖아요. 그다음 얼마 할인해 준 거예요, 지금? 스케치북을 2,700원이니까 900원 할인해 주는 거죠. 네, 할인해 주는 가격을 적어야지. 900 곱하기 100. 자, 얘 간단히 할 수 있잖아요. 곱하기 100을 하니까 00만큼 지워주고, 네, 0 두 개면 여기도 0 두 개 지워주고. 그럼 남은 게 뭐가 있어요? 36 나누기 900이네. 그럼 약분되면 약분을 해버리는 게 편한 거예요. 4구 36, 딱 9로 되잖아. 4구 36.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4로 약분해서 25 하면 25%. 가방은 7,500원인데, 자, 얼마를 할인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6,150원이니까 1,350원을 할인해 주는 거죠. 1,350원. 자, 곱하기 100. 바로 약분 해야죠. 0 두 개 있는 거 100, 100 없어주고. 그다음 1350 나누기 75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뭐 5로 나눠봐요. 5, 1, 5, 5, 5, 25. 5, 20, 7, 5, 35? 응. 또 5로 되네. 5, 35.
5, 5, 25, 5, 4, 20. 3, 1, 3, 3, 8, 24. 네, 18%. 25%, 18%, 할인율이 큰 건 가방. 자, 요 곱셈 연속을 좀 해야겠는데 식은 다 세울 수 있잖아요. 가방은 스케치북은 3,600분의 900이고 곱하기 100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약분부터 해버리면 돼요. 100, 0단위, 100 날리고 3,600도 다시 36이 되는 거고. 자, 요걸 먼저 좀 잘 계산을 하면 전혀 어려운 게 없죠. 자, 쭉 유형 풀어보면 되고 이제 응용력 기르기 한번 보세요. 응용력 기르기.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현우는 지난주에 구슬 9개를 3,600원에 샀는데 이번 주에는 똑같은 구슬을 할인해서 8개를 2,400원에 샀습니다. 구슬 한 개의 할인율. 자, 구슬 한 개. 그럼 한 개를 얼마에 샀는지 계산하면 되겠죠. 한 개를 지난주에는 9개를 3,600원에 샀으니까 자, 나누기 9 하면 한 개 400원에 샀고 이번 주는 똑같은 구슬을 2,400원에 8개 샀대요. 그러면 한 개 300원에 샀죠. 자, 100원. 개당 100원 사게 샀네요. 그럼 할인율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래 가격이 얼마였어? 400원이었고 할인된 폭이 얼마야? 100원을 할인해 준 거잖아. 곱하기 100 해줘야지.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약분. 네. 100 나누기 100하고 4하고 먼저 약분해 버리면 되잖아. 100은 1이 되고 400은 4가 되고. 자, 그러면 나누면 25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25% 할인. 자, 다음 2번 볼게요. 비율을 구하여 비교하는 양 구하기. 서울이는 물의 양과 쌀의 양의 비를 11대 2. 자, 여기서 어떤 게 물이에요? 먼저 물이 나왔잖아. 그럼 11이 물이고 쌀 2가 쌀이에요. 순서대로 쌀을 28g 넣고 죽을 끓이려면 몇 그램 넣으면 될까?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뭐식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문제만 잘 읽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도 우리가 풀 수 있거든. 자, 몇 그램 넣어야 할까요? 몇 그램? 몇 그램 넣으면 될까요? 자,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 이거는 뭐 공식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쌀 2g에 쌀 2g에 물 11을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늘어났어. 쌀 28g 넣으려면 물 얼마큼 넣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만큼 열 곱하기 14만큼 늘어났으니까 얘도 곱하기 14만큼 늘어나는 게 그냥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럼 식을 세워보면 물과 쌀의 비는 2분의 11이란 게 나왔잖아요. 비는 이 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비라는 거는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분자가 쌀이죠. 쌀 2g일 때 물이 11이거든. 근데 얘를 나눠 보면 소수로 해 보면 0.55가 되는 거죠. 맞죠? 곱하기 5 하면.
55, 0.55가 되는 거잖아. 그 얘기는 5.5가 되는 거죠. 5.5가. 곱하기 5, 2, 10, 5.5가 되는 거지. 이게 뭐냐면 1분의 5.5라고 했잖아. 쌀 2g일 때 물 10일이 필요한데 5.5가 나왔다는 얘기는 쌀 1일 때는 분모가 1이 될 때는 물은 5.5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는 그러면 쌀 28g 쌀이 28 되려면 쌀이 28 가지고 하려면 죽을 끓이려면 물이 몇 있어야 되냐? 예, 곱하기 5.5니까 2분의 11을 곱해 주는 거죠. 그래서 154가 나오는 거. 자, 2-1번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잖아. 우리가 저기 분수에서 항상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는데 분수 문제 하면은 분수의 곱셈 그렇죠. 40명 이건 뭐 바로 나오는 거죠. 합격자 수의 비가 8분의 1이니까 전체 320명 중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거잖아. 8명 중 1명은 합격한다. 예. 그러면 40명, 40명이 합격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늘거나 줄인 도형의 넓이 구하기. 오른쪽 직사각형을 가로는 20%만큼 늘리고 세로는 15%만큼 늘려서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는 네, 적용해줘서 계산하면 되겠죠. 20%라는 게 뭐예요? 100분의 20이고. 자, 그렇게 해서 구하면 간단히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25cm에 20%만큼 늘리면 100분의 20이니까 100분의 2는 또 0.2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 곱하기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25 곱하기 0.2가 더 쉬울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몇이에요? 5잖아. 그럼 25에서 5만큼 더 늘린 거니까. 자, 가로가 30cm가 된 거고요. 세로는 15% 늘린다는 거죠. 20 곱하기 15% 100분의 15. 그럼 얘는 20 곱하기 0.15만큼 늘리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3만큼 늘리는 거죠. 예. 그러면 23cm가 되는 거고. 이제 곱해주면 되죠. 30 곱하기 23, 690 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문제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읽어보고 퍼센트만 적용해주고. 자, 4번 오늘 마지막 문제 4번 풀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 자, 마라톤 대회에 1,500명 선수가 참가했고 그중 결승점까지 달린 선수는 전체 선수 중 80%. 그다음 결승점까지 달린 선수 중 30%가 여자. 그럼 남자 선수는 몇 프로인가?
70%가 남자네. 자, 1단계. 결승점까지 달린 전체 선수. 전체 선수는 1,500명인데 여기 몇 프로가 달렸대요? 80%가 달렸대잖아. 네, 80%. 이거 계산해 주면 되죠. 1,500명의 80%. 자, 1,500명 곱하기 100분의 80. 자, 여기 100 어떻게 해요? 지우고 여기 지우고. 그러면 15 곱하기 80이네. 바로 40, 4, 8. 1,200명. 그다음 여자 선수는 1,200명 중에서 몇 퍼센트가 들어왔대요? 30%. 자, 마찬가지죠. 1,200 곱하기 100분의 30. 100분의 30을 하든가 0.3을 하든가. 자, 없어지고 없어지고는 360명. 그다음 남자 선수는 네, 빼기로 해도 되고 1200 빼기 360 해도 되고 1200명 곱하기 70% 해도 되죠. 그러면 840명이 바로 나오죠. 840명. 자, 여기까지 자,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니까 차근차근 다 풀어보시고 숙제는 여기서부터 자, 처음부터 쭉 푸시고 단원평가 1까지만 푸세요. 단원평가 1. 자, 요게 몇 페이지냐면은 114페이지. 네, 같이 문제 많이 풀었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라임이랑 석현이 그 제일 마지막 문제 최상이 제일 마지막 문제 이해됐어? 이해 안 됐으면 선생님 다시 한번 풀어줄게. 남아 있고. 최상이 저기 80페이지 4번. 4번. 자, 다른 친구들은 네. 이해했어요. 이해됐어? 네, 이해됐으면 나가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알았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저도요. 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항상 숙제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 다시 풀어줄 네. 테니까.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석현이 안녕.